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WS 리프레시. 신광섭 MBN 골드 메이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광섭입니다. 네. 내일이 이제 배당 기준일인데 배당 기준일을 앞두고 되려 코스피는 약세, 코스닥은 강세, 엇갈린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은 상승세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사실 금요일 날은 미국은 성탄절 휴장이었죠? 휴장으로 인해서 휴장이 들어갔고 근데 미국 유럽 증시가 열렸는데 뭐 무난하게 끝났습니다. 뭐 프랑스 까크 지수도 마이너스 0.2, 독일 닥스 지수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전반적으로 유럽 증시가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네. 사실 오늘 시장을 딱 바라봤을 때 오늘 상승 종목이 굉장히 좀 많았거든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도 뭔가 좀 힘이 없는 장세가 좀 연출됐고요. 오늘은 사실 로봇 관련주죠. 앞서 식스표에서 언급했던 로봇 관련주, 뭐 추가적인 모멘텀 CES 2022까지 가능하다고 했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도 큐렉소라는 종목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장중에 방금 또 9% 넘게 급등하는 모습 나왔고요. 네. 어쨌든 지금 로봇주들이 조금 이제 굉장히 크게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제 발표가 나오죠. 식약처에서 팍스로이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긴급 사용 승인 검토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발표가 나오는데 화이자 원료 관련주 KPX 생명과학이라든지 뭐 제일약품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좀 특이하게 또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도 움직이지만은 SEC죠. 저가 항공주들 뭐 TA 쪽이라든지 아시아나 이쪽에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도대체 뭘 사야 되는 건가? 이게 코로나 수혜주도 뭐 조금은 움직이는 것 같고 뭐 비코로나 관련주들도 좀 움직이는 것 같고 굉장히 좀 헷갈리실 텐데 잠시 뒤에 그에 대한 기준점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간은 좀 오락가락하는 장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준점을 저희들이 한번 잡아볼 테고요. 네,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화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모두 크리스마스 연휴는 잘 보내고 오셨죠? 네. 네. 뭐 근데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갑자기. 너무 추워서 아무것도 못했지만 네. 어쨌든 시장은 또 열리니까. 강성화 아나운서는 굉장히 좋은 데 갔다 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는 여자친구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고요. 좋은 곳이라기보다는 남이섬을 잠깐 갔다 왔었는데요. 네. 남이섬을 갔다 오고요. 그 날씨. 갔다 온 날 알았습니다. 정말 춥구나. 네.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이제 조금이나마 다니긴 하는데 네. 날씨도 날씨지만 사실 마스크를 계속 끼고 다니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속보도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질본에서 우리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룰 만한 오늘의 새로 고침이 그쵸. 팍스로비드입니다. 팍스로비드. 맞아요. 단어가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경구용 치료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집에서 사실 주사를 맞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치료제가 나와야 되는 네. 부분이었는데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뭐 FDA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고 네. 좀 전에 이제 속보도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 아마 긴급 사용 승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남이섬에 갈 때 우리가 마스크를 빼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조금 더 빨리 오지 않겠냐 그렇죠. 이런 기대도 해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이제 게임 체인저가 드디어 등장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번 이제 후보 물질이죠. 팍스로이드 네. 후보 물질인데 뭐 11월 초에 관련된 이제 임상 결과 자체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뭐 전염성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걸 이제 어느 정도 잡기는 좀 희박하지만 그래도 걸렸을 때죠. 코로나에 이제 감염이 됐을 때 중증 및 사망 위험률을 굉장히 많이 낮춘다. 네. 거의 뭐 90% 가깝게 낮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이 수입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지금 나온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자막에 나오네요. 승인이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좀 나왔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당연히 농후하다고 보는 데인데 네. 중요한 거는 아무것도 안 만들어진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희망적인 뭔가 물질, 이 치료 후보 물질이 나온다는 건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뭐 이전에 뭐 독감 치료제라든지 뭐 신종플루 당시에서도 사실은 이제 뭐 완벽하게 낫는 그런 물질들은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조금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좀 다른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뭐 90% 가깝게 감소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식약처, 질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이제 고령자,
고령자 중에서 지금 중증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병상에 입원하지 못하더라도 재택에서 지금 고령자분들이 지금 입원 재택 자가치료를 받고 계시잖아요. 예. 실제로 여러분들 확진되신 분들 주변 사례를 보면은 뭐 별거 없답니다. 그냥 약이랑 이런 거 주고 집에서 한 10일 정도 그냥 격리한 상황에서 약을 복용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반 독감 감기약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물질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부분들을 일단 고령 재택 치료 관련 부분들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위주로 먼저 7만 개를 먼저 선제적으로 좀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마 수입이 되면은 이제 빠르면은 당연히 이제 1월 둘째 주부터 가능하다는 얘기가 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뭐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설레는 일단 미국이 먼저 긴급 사용 승인 나왔고 오늘 아침에 또 이스라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두 번째로 긴급 사용 승인 그 부분들이 허락이 좀 득해졌기 때문에 예. 차근차근 이제 선진국들도 시작을 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뭐 유럽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소식이 들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또 아시아 쪽에서는 또 처음으로 긴급 사용 승인이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는 충분히 이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융화시킬 수 있는 뭔가 게임 체인저 역할은 충분히 다분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네. 자, 오미크론에도 효능이 있다고 FDA에서는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저도 맞습니다. 이제 기억하기에 그 2009년에 그 신종플루도 사실 타미플루라는 뭐 딱 적시에 나온 치료제 덕분에 뭐 글로벌리 팬데믹까지 안 갔던 네. 그런 영향도 있었고 아직은 좀 비싼 것 같더라고요. 5일 이내에 5일간 하루에 3번. 근데 이 한 코스당 $530게 되면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당 3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긴 하는데 어쨌든 치료제 자체가 있다라는 거는 빠르게 경기라기보다는 뭐랄까 우리가 일상생활이 백신이라는 예방 그리고 이제 팍스로비드를 비롯한 치료제들이 나옴으로써 조금 더 정상적인 어떤 환경으로 2022년은 드디어 오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도 좀 해봅니다. 그렇게 보니까 네. 또 이제 행복회로라고 이거 행복회로라고 해야 될지도 참 행복회로? 뭔가 어감이 좀 특이는 한데 일단은 이제 게임 체인저가 드디어 뭐 등장을 나왔으니까. 하는 거니까 네. 이런 게임 체인저가 나온다면 당연히 우리가 다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리오프닝이 아닌가 리오프닝 이런 또.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리오프닝주로 다시 한번 또 시장의 흐름이 돌아올까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에서는 900개 항공편 취소됐다고 하지만은 방금 좀 업데이트된 자료를 보니까 네. 1,500개더라고요. 1,500개 1,500개 편이 늘어났구나. 늘어났습니다. 지금 주말간에. 네. 미국 항공사 뭐 델타 에어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1,500개 정도가 취소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행정부에서는 봉쇄 없다라고 그냥 재개가자. 네. 그리고 계속 지금 뭔가 부스터샷이라든지 2차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데 지금 개별 기업들 위주로 지금 그 거리두기 관련된 부분들 조치가 나오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미국 항공사들도 개별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 지침과 반대로 뭔가 좀 문제가 발생하는 요건들이 좀 다분하다 보니까 일단은 주말에 특히 이제 크리스마스도 있고 유럽에서 박싱데이라고 하죠. 뭐 그 관련된 부분 연휴 기간까지 좀 보다 보니까 이 주말간에 이 항공편을 어느 정도 취소하는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별 기업들 위주다. 정부가 뭔가 제재를 가한 게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새벽에 또 우리나라식 새벽에 또 파우치 또 이 저명하신 또 파우치 전염 연구소 소장이 또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전보다 오미크론이 뭐 중증 관련된 부분들은 괜찮지만은 전염성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전에 1차적인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고 델타, 뭐 감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지만은 이번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굉장히 전염성이 뛰어나다는 부분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공기 간의 뭔가 접촉을 통해서도 충분히 전염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 뭐 이런 소식이 나와가지고 아마 지금 리오프닝, 그러니까 지금도 리오프닝 올라가는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로 미국에서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 때문에 대부분 상승이 나오더라도 윗꼬리를 좀 달고 조금 밀리는 듯한 이런 모습들. 물론 이제 그 리오프닝만 윗꼬리를 달고 밀리는 모습보다는 전반적으로 지금 로봇 관련주도 튀다가 좀 윗꼬리 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가 조금은 눈치 보는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연말이다 보니까 예. 관련된 부분들 좀 여러분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 우리나라도 일본에서 긴급 사용 승인이 났고 네. 아까 미국, 뭐 이스라엘 그리고 유럽까지 확산이 되다 보면 이 치료제는 이제 승인은 났지만 이제 경험적인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정말 치료가 되는구나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뭐 조금씩은 이 리턴 투 노멀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상화의 기조로 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눠봐야 되는데
이게 뭐 이번 주는 또 2021년의 마지막 주고 뭐 다음 주는 또 2022년의 첫 주다 보니까 사실 근데 의미를 부여하려면 부여하는 거고 부여 안 하면 또 이번 주 다음 주 또 비슷할 수는 있지만 굳이 이제 의미를 부여한다면 오늘을 포함해서 한 4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금요일에는 이제 나페일로 이제 폐장을 하는데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매매 전략 참 단기적인 네. 그림이긴 하지만 연말 효과 내지는 연초의 어떤 그 양도세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해서 어떤 매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그 팁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단 오늘 중요한 게 이제 미국이 성탄절로 인해 휴장이었기 때문에 네, 미국의 지난 주말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오늘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해주느냐 네. 이런 위기들을 어떻게 돌파해주냐. 어쨌든 뭐 바이든이든 파우치 소장이든 간에 좀 안 좋은 얘기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결국. 그래서 항공주들도 지금 전면적으로 1,500편이 취소됐다는 소식도 나왔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는 접근이 좀 가능하나 중요한 건 이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오늘 사실은 이제 항공주들이 아시아나 그룹주부터 시작해가지고 개별 이슈도 있었지만은 네. 뭐 TA 홀딩스라든지 이런 LCC 쪽에 기반을 둔 저가항공사들도 오늘 좀 상승이 좀 뚜렷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 나왔다. 이런 부분이 좀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윗꼬리를 좀 강하게 달고 좀 내리는 추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는 리오프닝이 조금 며칠은 더 뭔가 상승세가 뚜렷하지만 이거를 기반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미국 시장에서의 그런 리오프닝 관련주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메리어트부터 시작해서 뭐 많을 것 같습니다. 카니바, 에어비앤비 뭐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한 1, 2% 양봉을 좀 그려주는 모습들이 나오면은 뭐 내일 모레까지도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조금 들썩일 가능성이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리오프닝주를 다음 주까지 연기를 좀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내가 가져간다. 이런 1월 초까지 내가 가져가는 전략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아, 같습니다. 굉장히 단기적으로 가자. 네, 굉장히 며칠만 그러니까 튀면은 좀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네.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PCR 새로운 검사 방식이 우리나라에 12월 30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아마 뉴스에다 보도다시피 아까 뭐 SD 바이오센서 얘기도 나왔지만은 네. 3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PCR 새로운 검사 방식 투입해서 오미클론까지 이제 어느 정도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이런 뉴스가 좀 보도가 주말간 됐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전보다는 지금 우리가 검사를 받으면 통상 10시간에서 12시간 뒤 또는 하루 그렇죠. 정도 뒤에 이제 다음 발표가 날에나 볼 수 나오는데 있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30일부터 적용이 된다면은 1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1월 첫째 주죠. 첫째 둘째 주에 확진자가 좀 많이 폭증할 가능성들이 있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뭔가 조금 검사를 빠르게 좀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괜히 이 확진자가 또 뭔가 또 안 좋게 또 흘러가는 경우에 뭐 10,000명 이렇게 찍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좀 검사 수도 많아지고 당연히 이제 표적 집단이 많아지면 그에 만큼 양성 반응 나오는 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상식적으로도. 그래서 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 새로운 PCR 검사가 오히려 지금 리오프닝 쪽으로 조금 단기적으로 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네. 이번 주를 넘기지 않는 전략으로 오. 국내 리오프닝들은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치료제라는 기대로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렇죠. 네. 이제 치료제에 의한 효과는 뭐 아주 짧으면 한 달 이상, 2달 네. 이상, 왜냐하면 이게 경험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사이에 확진자는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이제 월말에 이제 그 또 거리두기 네. 관련된 또 그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거리두기 실행안을 또 이렇게 검토한다고 하는데 또 확대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치료제라는 단기적인 기대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뭐 이번 주에 조금은 뭐 수익 실현의 기회로 삼자. 그렇죠. 이렇게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뭐 이렇게 이제 리오프닝주가 이제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다시 뜨기도 하고 방금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새로운 PCR 검사가 나오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더 증폭할 수도 있고 되게 혼조적인 그쵸, 분위기인 것 그쵸, 같은데 그쵸. 네. 그래서 신권 선배님 저는 뭘 사야 되나요? 아, 그러니까요. 뭘 사야 돼요? 우리 주린이한테 지금 뭐- 방송 끝나고 바로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네. 주린이한테 뭐가 한번 끝나고. 투자 일망주를 좀. 네. 네,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는 네. 사실은 저는 원래 이제 단기적으로 리오프닝이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러니까요. 미국 시장이 올라갈 경우, 미국의 리오프닝주도 올라가면 같이 쫓아갔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지금 이제 코로나 치료제, 결국은 이제 고령의 이 자가 진료를 하신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거기서 포인트가 바로 원격 진료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원격 그리고 진료. 아마 지금 네이버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헬스케어 쪽,
헬스케어 플랫폼 쪽의 사업을 또 진출하는 계획들도 여러 가지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비트컴퓨터, 원격, 뭐 이제 유비케어, 인성정보, 사실 인성정보가 거의 탑입니다. 인성정보가 주요 전국의 대학병원에 대한 시스템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인성정보가 조금 뒤로 미뤘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테크니컬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컴퓨터라든지 유비케어가 뭔가 이제 다음 달,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은 뭔가 이쪽이 뭔가 코로나 확진자가 또 증가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쪽으로 좀 유망하게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원격 진료 쪽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하죠. 그러니까 중장기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최소한 2분기 때까지는 조금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당연히 대표적인 거는 항공, 여행, 카지노 이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2, 3분기 끝까지는 조금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근데 대부분 알 거예요. 답을. 이미 코로나는 언젠가는 끝날 거다라는 답을 이미 알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쉽게 이게 정확하게 언제 끝나는지 타이밍을 우리가 맞출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과학적인 논리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지만은 타이밍이 문제잖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안 좋은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가로 분할 매수하는 관점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와 장기 투자 아이디어 한번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뭐 지금 우띠 히어로 권님께서도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자, 요즘 여행사 수익 어디서 나는 건가요? 물음표 주시고 남이섬 관광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갔다 와서 알지만 남이섬은 남이 나라라고 해서 들어갈 때 따로 이미그레이션도 봅니다. 비자 발급 받아야 돼요. 비자 발급 근데 받아야 물론 되거든요. 이제 지금 여행사 해외 여행을 많이 가는 부분에서는 매출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나올 수는 없을 것 같고, 국내 여행에서 나오는 부분이 많지 않겠냐.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 이제 LCC 종목들이 강하고, 그게 이제 어쩌면 말씀 주신 것처럼 기대는 이제 결국 언젠가는 우리가 비행기 타고, 뭐 이제 도내에 제주도나 이런 데가 아니라 동남아라든지 뭐 이럴 때 갈 수 있다라는 기대 때문에 좀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TA 홀딩스 같은 경우에 장거리 운항에 대한 이제 뭐 권리라고 할까요? 허가권을 이제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튀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희가 아마 한 하반기 내내 말씀드렸던 게 리오프닝 관련주 지금 갖고 가셔도 된다. 다만 내년 추석까지 보자. 이런 얘기를 좀 하긴 했었어요. 그때 맞아요. 8월 달에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네네네네. 1년은 잡고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중장기 시간을 갖고 어쩌면 이제 빠질 때마다 사야 되는 그렇죠. 그 정도의 아이템으로 저희들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리오프닝이 됐을 때 또 우리가 여행을 갈 수 있을 때 여행 자금을 모아주는 게 신광선 매니저가 요즘 대단하더라고요. 요새 플렉스 하더라고요. 와, 리프렉스가 진짜 효자노로 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갖고 왔는데 두 번 모두 다 성공했네요. 성공. 운이 좋았죠. 일단은 일단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쪽에 아직은 끝나는 분위기가 아니었잖아요. 오큘러스 향의 부품 FB12 공급하는 업체인데 다시 두 번째로 공략 나와가지고 또 성공을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를 좀 제시해드릴게요.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드리면은. 일단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턴어라운드 하는 자리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4일 만에 1차적인 목표가를 달성했다고 보고 있고요. 2차 목표가를요, 조금만 더 올리는데 아마 여기에서는 조금은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7,400원 선으로 2차 목표가를 좀 제시해드리고, 입절 라인은 6,500원 선 말씀드릴 테니까 입절 라인은 좀 짧게 잡아드리고, 그리고 2차 목표가를 7,400원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뉴프렉스는 조금만 더 가지만은 7,400원 넘어갔을 때는 더 이상 접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뉴프렉스 수익 축하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뉴프렉스 수익률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2차 목표가까지 제시가 됐고요. 자, 이어서 또 오늘 좀 잘 나가는 또 신광선 매니저, 오늘의 종목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아까 앵커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플렉스 하셨다. 요새 플렉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목이 그겁니다. 또 갖고 왔어요? 또 갖고 왔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 2주 뒤에 갔어요. 지난번에 한 번.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 히토류 관련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좀 다른 주제지만은 히토류 관련주 갖고 나왔고, 현재가가 4,410원에 실시간으로 편입하겠고요. 네 글자입니다. T 플렉스라는 종목을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번호는 081150이고요. 자, 오늘의 PT 종목 T 플렉스 실시간으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하면 떠오르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피토류 무기화 관련주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여러 가지가 좀 존재하겠지만 최근 중국에서 세 개의 국영 기업을
합병을 해서 거대 굴지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아마 히토류 관련된 생산 공급이 한 70%가 넘기 때문에 당연히 히토류 관련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물질이 많아요. 40개 넘는 물질이 많은데 그 안에서 반도체에 필요한 물질들이 많겠죠. 그러면 반도체 공급망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이 뭔가 굵기를 잡기 위해서 이런 무기화 전략을 펼쳤다. 그와 관련된 수혜주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을 좀 빠르게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뭔가 출렁출렁 거리는데도 정배열 구간을 위치를 하면서 300일과 90일 이동평균선에서 계속해서 정배열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오늘 살짝 좀 튀는 움직임이 나는데 그래도 저는 이전에 정고점 근처까지는 그래도 한번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있기 때문에 목표 가격을 1차적으로 5,000원 정도로 좀 잡아드리고요. 네. 손절 가격을 4,050원 정도로 말씀드릴 테니까 네. 아마 이전 앞자리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10월 달에 한번 히토류 관련된 수혜가 나와가지고 그때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거래량이 그리고 소멸되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상승은 그래도 정거점 못 넘어가더라도 5,0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T플렉스 히토류 무기와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새 랩 시리즈로 플렉스하고 계신 신매니저입니다. 네. 그래서 T플렉스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